품격 있는 아재, 아지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가운데에 조국 전 장관 가족과 그 주변을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무차별적인 인권 침해를 했다.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라는 청원이 올라왔었습니다. 저도 방송에서 몇 차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 많죠. 지금 이 청원이 마감된 지 2달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청와대가 답변을 안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좀 고심스럽기는 하겠죠. 이 수사가 한참 진행 중인 마당에 그 수사와 관련해서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를 한다거나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한다거나 이런 것이 자칫하면은 뭐 수사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뭔가 답변을 내놓을 때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청원이 지난해 10월 15일에 시작돼서 11월 14일에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달이 지금 다 돼가죠. 청와대가 지금까지 국민청원이 들어온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한 게 130건에 달합니다. 대부분 다 한 달 이내에 마감하고 한 달 이내에 답변을 했고요. 심지어는 이 청원이 마감되기 전에 답변을 한 케이스들도 꽤 있어요. 예를 들면 고 장자연 씨 재수사 청원 같은 경우는 청원이 올라오고 나서 6일 만에 답변을 했습니다. 마감이 24일이나 남았는데도 답변을 한 케이스도 있고요. 소방공무직 국가직 전환이라든지 또는 영유아 폭행 사건과 관련한 처벌 청원 이런 것들도 마감이 되기 전에 답변을 했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2달 이내에 답변을 했고요. 2달이 넘어가서 답변한 케이스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인데 딱 2건이 있었습니다. 130건 중에 2건. 그 중에 하나는 카풀 반대 청원이었습니다. 이거는 2개월을 살짝 넘겨서 2개월 16일 만에 답변을 했어요. 왜냐면은 택시 업계와 갈등이 워낙 극심했던 이 사회적 사안이었고 그 사이에 정부에서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구성을 해서 첫 회의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1차 합의문까지 냈었죠. 그 내용을 가지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출연을 해서 답변을 내놓은 케이스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금천구 데이트 폭력 사만 사건과 관련해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해주는 이런 관행에 반대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피해자의 부모가 직접 청원을 올렸었는데요. 이거는 석 달 만에 청원이 마감된 지 석 달 만에 답변을 내놨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사연이 있는 것이 당시에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건의 청원이 올라왔고 청와대가 지난해 연말에 그 청원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도 그 관련이 있는 사건처럼 보일 수도 있고 더더군다나 이 청원 내용만 보면 어떤 특정한 어떤 사건에 대한 건지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나중에 그렇게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별도로 추가로 이 사건은 답변을 하느라고 석 달이 좀 걸렸던 아주 독특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두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100%다 2달 내에 답변을 내놨고요. 웬만하면 한 달 내에 다 답변을 했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검찰이 사회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사건들 처리하는 거 보면 아직 멀었죠. 아직 먼 게 아니고 개과천선하기는 글러 보입니다. 최근에 엊그제 기소한 사건만 보더라도 국회 패스트트랙 기소와 관련해서도 보면 검찰이 뭐 여야 의원들 여러 명을 기소하고 뭐 약식 기소하고 했는데 특히 국회 사개특위 위원들, 사개특위는 검찰개혁 법안을 다루는 핵심 위원회잖아요. 사개특위 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 검찰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지는 것을 반대하면서 회의를 오히려 방해했었던 의원들이죠. 그런 의원들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정식 기소는 한 건도 없고요. 약식 기소만 4건을 했고 4명을 했고 반면에 민주당은 사개특위 위원 중에 3명을 정식 기소를 하고 약식 기소를 1명을 했습니다. 근데 민주당 의원들이 이 기소된 혐의를 보면 전부 공동 폭행 혐의입니다. 의안과 사무실을 한국당 의원들이 점거하거나 아니면 사개특위 회의를 열어야 되는데 회의장을 앞을 가로막고 회의를 방해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거기서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한국당 당직자를 폭행했다. 이런 혐의로 기소를 한 건데 정식 기소가 3명이 됐어요. 정식 기소된 의원들 보면 민주당의 사개특위 소속 의원들 중에 박범계, 이종걸, 표창원 의원 다 정식 기소됐고요. 박주민 의원도 약식 기소가 됐습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 사개특위 소속 의원들은 약식 기소만 4명을 했는데요. 정식 기소는 하나도 안 하고 곽상도 의원, 윤상직 의원, 이장우 의원, 이철규 의원 4명을 다 약식 기소했습니다. 이 의원들이 받고 있는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서류 은닉 또는 국회법 위반, 국회회의장 소동
이런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된 겁니다. 어느 쪽이 과연 형량이 더 크게 나올지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는 날 추미애 장관이 민주당 당대표 시절에 비서실 부실장을 했던 정모 씨를 불러서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검찰이. 하루 전에 1월 1일에 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추미애 장관하고, 물론 그 1월 1일 시점에서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지만 추미애 장관하고 당대표 시절에 비서실 부실장 2명을 고발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그리고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이런 걸로 고발을 했는데 울산시 시장 선거에 개입을 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당대표 시절에 이 부실장 정모 씨가 송철호 시장과 전 시장과 청와대 선임 행정관이 만나도록 주선을 해줬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이제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도록 한 거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그리고 공무상 비밀 누설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아마 발표되지 않은 정책 사항을 선거에 활용하도록 청와대 관계자로 하여금 제공하게 했다, 이런 뜻이 있었을 거는 같은데 굉장히 좀 상상에 기초한 그런 고발이죠. 그러는 사이에 기사 나오는 거 한번 보세요. 동아일보에는 단독 송철호 추미애 측근 청와대 인사와 선거대책 논의 의혹이라고 보도를 하면서 리드가 이렇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서실의 A 부실장이 송철호 울산시장과 만나 선거 대책을 논의한 사실이 2일 밝혀졌다. 당에서 선거 대책을 논의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리드를 이런 식으로 뽑으니까 마치 이게 무슨 큰 관건 선거인 것처럼, 이게 검찰이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하고 있는 건지 기자들이 뭔가 사건이 커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사 문장을 뽑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는 다 마무리됐습니다. 지금 물론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하명 수사 의혹 또는 감찰 무마 의혹 이런 사건들이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잖아요.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가족 관련한 무슨 사모펀드 입시 비리, 증거인멸 은닉 이런 것들은 다 마무리돼서 다 기소가 끝난 상황입니다. 그동안에는 이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청와대가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청와대가 압력 행사한다, 외압 넣었다, 이렇게 의혹 커지고 논란이 일 수도 있지만, 이 관련된 사건은 지금 기소가 된 마당이니까 사건 수사는 끝난 겁니다. 그러면 청와대가 이 과정에서 무차별한 인권 침해가 있었다라는 국민들의 주장이 있고 청원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답변을 내놓는 게 이제 때가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심지어 엊그제 조국 전 장관 기소를 하고 나서 청와대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내놨죠. 거기에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도 흠집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라고까지 언급을 한 마당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전혀 달라지질 않고 있고요. 달라질 생각도 없어 보입니다. 이것이 조국 전 장관 또는 그 가족에 대한 수사가 잘 됐네, 잘못됐네, 이런 거를 조사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인권 침해가 사실인지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것 뿐입니다. 물론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뭘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인권위원회에 이런 국민청원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첩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 부처가 아니고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이래라 저래라 업무 지시를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이 국가기관의 하나인 국민인권위원회에 우리 청와대를 통해서 이런 국민들의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하고 이첩을 할 수는 있죠. 또 하나는 법무부가 직접적으로 감찰권을 행사할 수도 있겠죠. 이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볼 만합니다. 어찌됐든 이제는 답을 좀 내놔야 된다. 제 생각에는 만약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를 하려고 한다, 청와대가 수리를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문 대통령이 수리를 안 할 거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경질하려고는 안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수사권을 남용을 해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했다면 이것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문책도 하고 필요하면 고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들 오픈북 시험 도와줬다고 형사처벌을 하고 이러다가는 쓰레기 무단 투기도 기소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